중국 경제를 향한 중국 내외의 불신이 확산되면서 이 중국의 주식시장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 당국이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을 뛰어넘는 4.5%의 성장을 했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시장 주체들이 이를 신뢰하지 않고 있고 또 경제 반등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 주식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Y타임즈가 추적을 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26일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 이후에 약 열흘 사이에 중국 주식시장에서 무려 700조 원 이상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그러면서 이 탄탄한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 반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된 탓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이 1분기 경제 성장률을 발표한 지난 18일 이후에 상하이 종합지수와 선전성분 지수에서는 시가총액이 3조 6천억 위안, 우리나라 돈은 696조 2760억 원가량이 줄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손절 추세가 중국 투자자들 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약 2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주식을 매도했다는 점입니다. 블룸버그도 현지 시간으로 25일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식 가치가 이달에만 1000억 달러, 약 134조 원 이상 증발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미 증시에 상장된 주요 중국 기업의 주가를 추종하는 나스닥 골든 드래곤 차이나 지수는 최근 6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올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10% 이상 하락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지수는 지난해 10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이달에만 주식 가치가 1000억 달러 이상 날아갔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주식시장이 패닉에 빠졌다는 겁니다. 블룸버그는 27일 중국 증시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증시 하락을 주도하면서 실적 회복세를 꺾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본토와 홍콩 증시는 일주일 만에 약 8,660억 달러, 한 1,162조 원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 10월의 최악 상황 당시보다 더 빠른 매도세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당대 이후에 중국 사회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식시장이 폭락한 바 있었습니다. 이런 주식시장 충격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개입하면서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가지고 시장 개방을 지속할 것이고 또 성장을 우선시할 것이라 약속하면서 다시 시장이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중국 공산당 정권이 또다시 시장 개방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면서 경제 주체들이 불안감을 보인 것이 지금의 사태를 초래했다는 것이 블룸버그의 분석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지금의 사태를 초래한 원인으로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한 불안감 때문으로 봅니다.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기도 합니다만은 상당수는 매우 불안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모비우스 캐피털 파트너스의 공동 설립자인 마크 모비우스도 중국에 많은 돈을 투자할 의향이 있는 많은 기관 투자자들도 지금은 겁을 먹고 있다 그러면서 진짜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블룸버그에 말을 했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우울한 전망이 현실로 드러난다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미 중국에 비중을 두었던 아세안 펀드들은 중국의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것이 블룸버그의 시각입니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전망일 것입니다. 신흥시장 투자의 귀재인 마크 모비우스는 중국은 이미 거대한 국가이고 10%의 성장률을 보였던 10년 전처럼 고속성장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문제는 14억 명의 거대한 인구를 가진 중국 경제가 최소 6% 이상의 성장을 하지 못했을 경우 중국 경제의 기반부터 서서히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경제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중국 경제를 반전시키기 위한 경기 부양책도 마땅치가 않다는 것이 중국의 고민입니다. 이에 대해서 OCBC 은행의 중국 리서치 대표 토미 쉐는 중국 인민은행이 지난주 향후 경기 부양책의 가능성에 대한 신호를 내놓지 않으면서 중국 시장 심리가 더 악화됐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중국 경제를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 경제가 이미 디플레이션으로 진행했을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은 26일 중국의 장기적 디플레이션이 닥칠 것이라는 근거는 없다.
이런 제목의 칼럼을 통해서 아직은 아니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디플레이션에 진입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차이 씨는 현재 상황을 약한 단계의 경제 회복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가전제품 등 내구재 상품 가격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을 볼 때 이미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는 시각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차이신의 분석은 언론 보도에 제약이 많은 중국 상황에서는 아주 용기 있게 현실을 제대로 진단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차이신 보도의 방점은 중국 경제가 이미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이신은 이어서 중국은 2020년 이후에 소비자 물가지수 성장률이 1% 미만의 저인플레이션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의 배경에 중국 경제 성장 둔화가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이 이제 대책을 내놔야 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 띵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의 유이후이 교수도 최근에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 그러면서 침체 구간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중국 경제가 이미 디플레이션 상태에 빠졌다고 보는 것은 지난 11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3월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CPI라고 합니다. 이 CPI하고 생산자 물가지수, 이걸 PPI라고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3월의 CPI는 전년 동월 대비 0.7% 상승에 그쳐서 전달인 2월의 1%보다도 떨어졌습니다. 2021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이는 중국 당국이 설정한 올해 3%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목표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미국의 5% 그리고 유럽연합과 영국의 8.3%, 10.1%하고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특히 중국의 PPI 추세는 더 심각합니다. 공장이 도매상에 건네는 가격을 반영하는 PPI가 2월에 마이너스 1.4%에서 3월에는 마이너스 2.5%로 오히려 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6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에 여러 허점들이 나타나면서 중국 경제 미래를 더욱 불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일본의 유명 출판사 고단샤가 운영하고 있는 주간현대 그러니까 슈칸켄다이는 중국의 1분기 4.5%라는 수치가 조작되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의 통계 조작이 일례로 우선 경제 성장의 3대 견인력 중에 하나인 고정자산 투자의 실체를 분석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경제 성장률 4.5%의 근거 중 하나로 고정자산 투자 5.1% 증가, 전년 동기 대비 그렇다는 겁니다. 이걸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국가통계국의 상위관청인 중국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의 공식 사이트를 보면 2022년 1분기 고정자산 투자 총액이 10조 4,872억 위안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경제성장률 4.5%에 근거가 되는 고정자산 투자 총액은 당연히 10조 4,872억 위안보다 5.1% 증가한 11조 220억 위안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분기 고정자산 투자 총액은 10조 7,282억 위안에 불과했습니다. 무려 2,948억 위안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실제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불과 2.3%에 그칩니다. 그런데 국가통계국은 이를 5.1% 증가라고 눈속임하면서 경제 성장률은 4.5% 성장했다라고 확정했던 겁니다. 완전한 통계 조작이 드러납니다. 중국의 통계 조작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중국은 지난해 10월에도 3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에 앞서서 엄청난 수작을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사들의 경제 전망 발표도 막았습니다. 10월 당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두려워서 발표 자체를 못하게 한 거죠. 그리고 해외 기관들의 중국 경제 데이터 접근까지 철저하게 봉쇄를 했습니다. 중국은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통계를 조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의 통계 조작은 중국 정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31개 성시를 전부 합치면 경제 성장률 수치를 합하면 중국 발표 수치의 2배가 나올 정도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실제로 중국 국무원은 지난해 6월에 일부 지방에서 통계 조작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중시되고 있다. 그러면서 통계 조작에 대해서 엄중히 대처하겠다라고 밝히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2020년 1월 28일 중국 관리들이 2019년
국가 출생률과 인구 규모를 부풀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자, 상황이 이러니까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아무리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쳐도 중국 기업들과 소비자들마저도 미래 불안을 느끼면서 주저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잘 될 턱이 없습니다. 결국 1분기 경제 성장률 4.5% 성장이라는 중국 당국의 발표보다도 경제 주체들이 피부에 와닿는 현장 체감 경제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고 그런 체감 경기가 눈에 띄게 살아나지 않는 한 중국 경제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